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보는 스크린방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박정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빵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 네, 안녕하세요. 불타는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병선님, 한동훈 끝까지 응원합니다. 업데이트를 하려고 그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했더니만은 지 멋대로 막 이렇게 구성이 바뀌었어요. 이게 문제네, 업데이트 하면은. 네. 자,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6년 1월 30일 방송 어벤져스 이현정 한통령 지지선언 제3의 길이 필요하다. 한동훈 신당의 서막이다. 아주 반가웠습니다. 어제 그 어벤져스 보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아주 긴 시간 어벤져스가 되게 한 1시간쯤 방송하잖아요. 한 57분.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이현정 논설위원이 아주 힘을 줘서 침 튀어가면서 열정적으로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 제3의 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헬리송님 안녕하세요. 이순영님, 한동훈 대표님 최고의 정치인입니다. 헬리송님 진짜인가요? 아, 어제 방송 들어보세요. 네. 아주 긴 시간, 아니, 그 중간 이후부터 후반전까지 긴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한 3분의 1, 3분의 1은 건너뛰시고 그 이후부터 들어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어제 방송 한번 보세요, 헬리송님. 예. JH 라이트님, 실현이 있어도 패배는 없습니다. 민주시민들의 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 이 반가운 얘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겠다. 제가 얘기하면 힘이 없어도 일단 뭐 어벤져스가 뭐 최고의 한동훈 채널 아닙니까? 최고의 한동훈 채널의 좌장인 이현종 논설위원이 드디어 한통령 지지를 했다. 창당이 맞는 것 같다. 물론 창당이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완만하게 제3의 길이 필요하다. 여러분 뭐 제3지대라는 거는 결국은 창당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 민주당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개혁신당도 안 되고 국힘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지금은. 그러고 얘기한 이유가 제3의 길이 필요하다. 그럼 뭐예요? 한동훈 신당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 이제 신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이현정 의원이 좀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당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제3의 길이 필요하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필경님 반갑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제가 트럼프 얘기를 먼저 하고, 양념으로다가 트럼프 얘기를 하고, 저는 이 트럼프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건 뭐냐면, 참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은 최대한 숨기고, 강점은 최대한 살려서 싸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관세를 갖고 자꾸 위협을 하는데, 아니,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관세를 갖다가 자꾸 올린다고? 이 관세가 뭐죠? 전제가 수출이죠. 예, 수출, 미국의 수출.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을 안 하는 국가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파푸아 뉴기니아 아무 상관없어요. 관세를 뭐 100% 올리든 200% 올리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수출을 하는 우리,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수출을 갖고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한테는 직격탄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관세를 높인다, 뭐 100% 높인다와 미국이 관세를 100% 높인다와 이게 감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아이고, 사필리 형님, 예,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이현정 위원의 원본을 듣고 싶으면 어제 방송을 좀 들으시라. 3분의 1은 건너뛰시고, 그 다음부터 들으시면 돼요. 앞에는 뭐 영상 보여주고, 뭐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야. 예. 근데, 어제 신지어 의원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 어제 그 방송을 보시면 알겠, 둘이 방송을 했는데, 그 신지어 의원은 그 이현정 논설위원이 한 그 진의를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제 그 방송을 보시 맞장구는 계속 치는데 막판 가서 삑사리가 났어요.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현정 예, 제가 왜 그 대선 국면에서도 그 얘기 했습니다. 1년 전 방송에서도 이게 영상이 뭐죠? 일본 영상 제가 올렸는데 쇼츠 영상으로 이현정 의원은 생각이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나 국힘안에서 지지고 보고 싸우고 힘 다 빼고 그 뒤치다꺼리 하다가 끝날 거냐. 한동훈의 길을 가야 된다. 1년 전에도 이현정 의원은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물론 그때도 뭐 신당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거부감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당 창당이라는 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쫓겨났잖아요. 그때도 쫓겨난 다음에 그 방송한 거거든요. 자, 이번에 또 쫓겨났잖아요. 다시 한번 유현종 의원이 제3의 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한동훈이 갈 길은 뭐냐? 제3의 길이다. 아이고, 사필경님께서 또 이렇게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자기의 강점이 뭔지 정확히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국이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냐면,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뭐 우리가 뭐 중국이 14억 인구니까 뭐 볼펜 하나를 팔아도 뭐 14억 개가 팔리는 거 아니냐? 이거는 무식한 얘기죠. 아니 그렇게 팔리면은 장사를 누가 못 하겠어요. 미국은 인구가 지금 얼마죠? 한 3억 정도 되나요?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억 전후. 네. 그 이제 강대국의 조건 중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뭐 강대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뭐 땅, 땅이 그래도 규모가 좀 있어야 된다. 땅덩어리가 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인구가 1억이 넘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 1억이 넘어야 된다는 기준은 뭐냐 하면 만에 하나 수출이 끊겼을 경우에 서로 이제 교육이 끊겼을 경우에 내수를 갖고 버틸 수 있는 그 인구가 1억이라고 합니다. 1억. 1억 있으면 그래도 근근히 버틸 수 있는 내수로. 근데 우리는 뭐 땅덩어리가 이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는 또 땅이 이렇게 남북으로 반토막이 나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인구도 지금 1억이 아니라 뭐 반토막이죠. 예, 5천만 명. 그러니까
이게 내수로 돌릴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 중심의 가장 많은 소비 국가가 결국 미국인 거예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너무 잘 파악을 한 거예요. 유럽이 됐건, 뭐 중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한국이 됐건, 무조건 수출을 갖다가 막아버리면, 수출을 경쟁력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다 무릎 꿇게 돼 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들어맞은 거죠. 그냥 관세 갖고서, 그러니까 이게 관세가 이게 끝난 게 아니라요. 트럼프 임기 내나, 이걸 써먹을 거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년 동안 보여줬잖아요. 관세를 갖고 어떻게, 상대방 나라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게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미국은 어느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관세를 갖다가 이용해 갖고 트럼프식의 이거는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트럼프가 그 효율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뭐 민주당에서 되든 공화당에서 되든 계속 이거를 갖다 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사가 오늘 이제 속보로 뜬 게 단독으로 뜬 게 뭐냐면 이거예요. 민주당에서 한참 떨어졌잖아. 뭐 쿠팡을 잡아야 된다. 무슨 뭐 세무조사하겠다. 국세청 검사를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오늘 뭘 결했냐? 쿠팡 바로잡기 TF를 포기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쿠팡 문제를 초창기에 나올 때부터 이거는 쿠팡은 뭐 머리털 하나 못 건든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쿠팡의 그 회장이 오너 회장이 들고 나온 게 뭐죠? 이재명의 대북 송금이잖아요. 그래갖고 그걸로 해갖고 미국을 통해갖고 압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뭐 고위직이 막 성명을 내고 왜 괴롭히냐? 근데 결국은 쿠팡은 피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피해본 게 없습니다. 뭐 고객이 줄은 것도 아니고 뭐 매출이 줄은 것도 아니고 세금을 두드려 맞는 그거 뭐 제가 이미 그 예언한 내용입니다. 왜? 아니 이재명이 지금 대북 송금 건하고 아니 쿠팡 하나 잡자고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에서 내려와야겠습니까? 대북 선거권 때문에? 이재명이 그게 맞는 장사입니까? 당연히 이재명은 야 쿠팡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걔가 내 목줄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걔를 갖다가 어떻게 건드려? 그러니까 결국은 쿠팡은 건들 수가 없다. 예. 쿠팡은 그냥 계속 잘 나갈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 쿠팡의 그 회장이 여기서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는 거죠. 예. 뭐 좋게 보면 자기가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헬리송님 다시 돌아온다 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돌아올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늘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일단은 지금 당원이 아닙니다. 자, 지금 그 장동혁의 오늘 그 동선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한동훈을 이제 잘라냈잖아요. 이제 뭐 알턴이 뺐고 그구들의 열망을 들어줬고 뭐 이렇게 다. 자, 오늘은 어딜 갔느냐? 그 이해찬의 장례식장을 갔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을 잠깐 보자면 고 이해찬 빈소조문 오늘 30일 다음 주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로 연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 뭐 결집과 뭐 민생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또 8일에는 제주와 호남 여기는 이제 국힘이 굉장히 싸늘한 곳이죠. 거기에 갖고 뭐 외연을 확장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그냥 그 하는 얘기예요. 아니 뭐 제주 호남 간다고 환영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설사 뭐 장동혁이 방문한다고 그래서 지방선거 때 거기서 뭐 국힘을 몰표가 나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일종의 그냥 보여주기식의 자기가 이제는 한동훈을 해결했으니 그 다음에는 뭐좀 뭐 정치에 전념하겠다, 선거에 전념하겠다, 뭐 이런 거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보여주는 거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 내분이 끝난 게 아니죠. 자, 계속해서 지금 뭐야 정성구 강성지지층 요구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분위기 바꾸려 지선 모드로 전환한 거 아니냐? 애써 지금 이 한동훈 문제를 갖다가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오세훈, 제 얘기했죠. 지강물론가.
교의 자매의 길로 당을 몰아넣었다. 자, 김인수는 여기서 어떻게 받아쳤느냐? 국민의힘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다. 당대표 사퇴, 시건방진 얘기다. 또 이미자, 그 지금 위원장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자리 맡았습니다. 장동혁 체제에서. 모든 책임이 장동혁에 있나? 지도부 흔들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생각해 볼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김용태, 이분은 또 자기 정치하시는 분이죠. 김재섭하고 비슷한 류의 사람입니다. 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하는. 자, 김용태가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재신임 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정혁 체제로는 선거 치를 수 있니 당원에게 물어봐야 된다. 신임 못 받으면 자르고 그 다음에 비대위로 지선을 치러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김용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해갖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김용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재심 투표를 갖다가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웃기는 얘기죠. 이거는 뭐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방송 한번 타려고 한 얘기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방송에서 많이 써줬습니다. 재신임 투표 많이 써줬습니다. 네, 김영희님, 네, 친한계 의원들이 고성국 징계구설 제출했다고 합니다. 안철수가 서울시장 출마설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걸 눈치채고 오세훈이 열받아 장동에게 들이받은 거 아닐까요? 정치가 나날이 스펙터클하네요. 한동훈의 정치에서 제일 스펙터클하지만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열정TV님, 강추위 서울 붉은 방송 잘 듣겠습니다. 봉희이님, 국짐, 사이비, 고성복강, 좌파들. 지금 그 김영희 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얘기죠. 제가 여기 쓴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친한계 서울시당 윤리위에 고성국 징계안을 제출했다. 그 징계안을 제출한 이유가 뭐냐? 고성국 발언을 보니 전두환 사진을 걸자 당사에다가 국힘 당사에다가 전두환과 윤석열 사진을 걸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 오세훈은 컷오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경선도 아니고 공천을 줄 때 오세훈을 고성국하고 오세훈이 사이가 안 좋은 모양이야. 고성국 끝까지 오세훈을 갖다가 물고 늘어지네. 또 어떤 발언했죠? 고성국이 왜 한동훈 제명 이게 윤리 발표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다음 차례는 오세훈이다. 이제 한동훈을 잘라냈으니 다음은 오세훈 잘라낼 차례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쨌든 고성국하고 오세훈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김영민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징계를 해달라. 왜냐하면 이제 이 서울시당의 소속이니까 그쪽으로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징계를 해달라. 전두환 사진을 어떻게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좀 이제 생각해 볼 때 장동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장동혁의 양면성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지금 여기 뭐 나온 발언이나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생각하시기에는 고성국과 전향길 그 그구들의 힘으로 당선된 장동혁 당대표.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고 결국은 갖다가 고성국 얘기도 들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결국 한동훈 자른 거 아니냐. 그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그 한동훈 대표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그 윤리에서 제명 그 얘기가 나오고 페이스북에다가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썼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 인터뷰하면서 기자회견하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떤 측면이냐? 민주당과의 연관성. 한동훈 대표는 이 장동혁을 민주당과 연관해갖고 굉장히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다. 그런 케이스가. 그리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헛발질하고 위험할라 하면은, 장동혁이 윤석열 면회가고, 또 어떻게 해보려면, 내가, 누구다. 이렇게 하고 또 헛발질하고, 이번에도 똑같아요, 사실은. 이번에도 그 이재명이 무슨 관세 다시 물린다, 어쩐다.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15%에서 25%. 그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찰나에 한동훈 제명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8, 9번 되는 것 같아요. 8, 9번.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기에 빠지고 이재명이 위기에 빠지고 침몰하려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이 야당으로서 그걸 갖다 지적하고 해갖고 어떻게 이걸 카바를 쳐야 되는데 장동혁은 거꾸로야. 이를 살려줘. 이렇게 뭐가 되려고 그러면 국민들의 그 시선을 갖다가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의 그 실책과 그쪽에 포커싱을 못하게 국힘에서 큰 사건들을 막 터뜨려. 계속 터틀고 해갖고 얘네들을 살려주는 거야. 그 증거가 오늘도 나왔어요. 자, 오늘도 이 분위기를 보면은 이 분위기가 지금 이렇습니다. 오늘 왜 이해찬 빈소를 방문했다고 그랬잖아요. 정청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구들하고는 걔네들하고는 얼굴도 볼 필요 없고 악수? 악수는 이게 뭐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니 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장도혁을 비롯해서 그구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수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찾아가니까 정청래가 살갑게 지금 정청래가 상주입니다. 이해찬의 상주인데 살갑게 맞이하면서 금식을 하면은 금식한 날짜만큼 밥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8일 동안은 밥을 먹지 마라. 이런 조언도 막 해줘요. 영상에 보면 다 나와. 아주 살갑게 걱정해주면서 장도혁은 막 그래. 병원 의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심하라고 그러고 공부하라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날들을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지금 83분, 83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14,000명 구독자 갑시다. 네. 그러니까, 이 장동혁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 하나는 극우들, 전향길, 고성국의 눈치 보면서 걔네들의 요구대로 이렇게 해줘갖고 한동훈을 잘랐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한 측면에서는 뭐예요? 가장 무서운 적. 이재명과 정청래가 가장 무서워하는 적이 누구예요? 한동훈이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그 대통령 때 아주 공언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한동훈을 잡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건 김어준도 그렇게 생각하고 했던 얘기고. 그런데 그 칼을 갖다가 장동혁이라는 칼을 썼다는 거예요. 한동훈. 그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 정적인 민주당 쪽에서 그게 이재명이 됐건, 정청래가 됐건, 김어준이 됐건, 그걸 이제 3대통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의도 대통령이 있고, 용산 대통령이 있고, 여도 대통령이 있고, 충청도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세 대통령이 간절히 원했던 건 뭐냐면, 한동훈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근데 한동훈을 죽이는데, 누구의 칼을 썼냐? 장동혁의 칼을 썼다는 거야. 그럼 장동혁은 어떤 사람이냐? 장동혁은 이 새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때 구원투수로 나와갖고 구해준 장본인이죠. 한 번이 아니라 한 8, 9번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쪽을 갖다가 다 생각을 해. 장동혁 그러면 극우하고 연결됐다 뿐만이 아니라 장동혁은 민주당하고 연결될 확률이 높다. 이 의혹은요, 제가 제기한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제기했다고 그랬습니다.
페이스북 에도 있고, 그 기자회견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참 희한한 거죠. 예, 민주당이 위기할 때마다 한동훈이 결국 위기에 빠뜨리죠. 민주당을. 근데 그거를 구원해 준 사람은 항상 장동혁이었다.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고성국하고 전향기라고 이재명하고 뭐 정청래하고 이쪽 팀하고 이쪽 팀 극우국자가 이렇게 손잡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확률은 좀 적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유대의 왕이라고 했던 그 헤롯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그 똑같은 지역을 다스리는데 이 유대인 출신의 헤롯 왕과 로마의 총독 빌라도 이 투톱으로 통치를 했어요. 둘이 앙숙이다, 원수였다,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 장면에 보면 어떠냐면 이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였지만 평소엔 원수였지만 그날에는 친구가 되니라. 왜? 목적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인다는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원수였지만 으렁대는 원수였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뜻이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는 둘이 친구가 됐더라. 이런. 제가 꼭 그 느낌을 받아요. 이 한동훈을 죽이는 데는 이 극우 세력과 그다음에 이 민주당 세력이 친구가 됐더라. 서로 원수지간이지만은 한동훈을 죽이는 데는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으니까 서로 친구가 돼서 한동훈을 잘라냈다, 제명을 했다. 여러분, 제명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제명 이게 아니라 내쫓겼다 이게 아니라 정치생명이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명이라는 거는 그냥 한동훈의 정치생명을 끊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얘기하는 폼새를 보세요. 정청래가 뭐 이해찬 총리 뜻 받들어 좋은 정치했으면 좋겠다. 장동혁 뭐냐 뜻 잘 받들어 저희가 좀 더 나은 정치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 더 잘 들을게요. 너 말 잘 들어. 민주당 말 잘 들어. 예, 뜻을 받들여서 제가 더 열심히 잘 들을게요. 혹시 이렇게 들리신 분은 없는지. 예. 어쨌든 간에 이 장동혁의 그 양쪽을 같이 봐야 된다. 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동훈은 떻게 지금 해? 이거 계속 지금 이게 관심사인데, 아이고, 여러분이 또 글을 많이 써주셔갖고, 한번 제가 읽고, 그 다음으로 한번 아이고, 글을 많이 써주셔갖고, 글이 확 넘어가거든요. 제가 너무 장동혁에 몰입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 여러분의 글이 확 넘어가 버렸네요. 저는 그 장동혁이 왜 그런 행보를 보이는지, 시간이 좀 지나면 뭐 다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기회에 녹취가 터지고 서로 같이 찍은 사진이 터지고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그 장동혁의 비하인드 스토리 우리가 몰랐던 미처 몰랐던 얘기들이 터져 나오리라. 그날이 곧 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의 체크를 갖다가 뭐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봉이님, 국짐 사입이고, 송국당, 좌파들, 예, 한대표님 생각이 맞습니다. 예, 여법님, 장 배신자는 이재명이 큰 거 터질 때마다 입을 덮어주는 야구락치다.
이거 똑같이 이제 한동훈 대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다. 장배신 구속, 장배신자는 이재명이 큰 거 터질 때마다 입을 덮어주는 야합이다. 김영희 장동 공수처에서 비리 쥐고 수사는 언제 하는지 한동훈 제명 권리 엇바꿔 먹었나. 열정TV님 장동혁 이재명 같은 편인 것 같아요. 요즘 장동혁 수사도 일절 안 하더라고요. 뭐 열정팀이 생각하시는 대로 제가 볼 때는 장동혁은 어쨌든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구속은 안 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1등 공신 아닙니까? 장동혁이 이렇게 뭐 한동훈도 잘라주고 뭐 있을 때마다 덮어주고 이슈를 딴데 돌리고 그러니까 그런 1등 공신을 갖다가 구속시킬 수가 있나요? 또 이재명의 특기가 보훈 아닙니까? 은혜를 갚는 사람. 좌파들은 그래도 보훈은 잘해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이 이재명 정권에서 구속될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희님, 장동훈 역사의 죄인, 일제시대 일본군 앞잡이 같네요. 생일권의 배신자상. 네, 정청래도 최악, 장통도 최악. 양 정당 대표가 부정을 추적한 건이네요. 자, 지금도 이제 그 언론에서는 그럼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돌아올 거냐? 여기에 대해서 뭐 한동훈의 선택, 가처분 시키냐, 백의종군이냐, 무소속 출마. 근데 이건 이제 여기 백의종군 요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신당 창당이 있었잖아요. 어제는. 근데 이제 뭐 신당 창당 안 한다. 뭐 이렇게 뭐 이제 주변에서 뭐 정성국이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은 이제 바꿨어요. 백의종군이라고 그냥. 근데 백의종군이 뭐 의미가 있나요? 백의종군은 붙여줘야 백의종군이지 무슨 백의종군이에요? 이거는 말이 좀 안 된다. 아니 예를 들어서 당대표인데 평당원으로 강등이 됐다. 그러면 백의종군이 맞죠. 이순신 장군이 장군이었는데 사령관이었는데 그냥 관직을 갖다 떼고 뭐 쫄병이 됐다. 백의종군 하겠다. 이건 말이 돼도 아니 지금 멤버 자체가 아닌데 무슨 놈의 백의종군? 예? 아예 띄어버린 거 아닙니까? 너는 우리 편 아니하고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된다. 가처분 신청 이것도 점점 확률이 없다. 예, 무소속 출마 이것도 확률이 없다. 이거 세 개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다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 이렇게 생각보다 뭐 무슨 뭐 대구시장이나 어디 나가갖고 자꾸 이렇게 바람을 넣는데 한동훈 대표 성격상 여러분 그게 가능하리라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뭘 하든 예를 들어 뭐 대구시장을 나가든 보궐선거를 나가든 거기에는 누가 반드시 있어요? 민주당 후보뿐만이 아니라 국힘 후보도 반드시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한동훈 대표 성격상 국힘 후보가 있는데 자기가 무소속으로 당도 아니고 자기 당 이름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경쟁을 하겠습니까? 국힘 후보하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 떠드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시청률 높이기 위한 거지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두고 보시면 알아요. 자, 하지만 한동훈 대표의 또 계획은 있죠. 토크쇼죠. 지난번에 토크쇼가 그 일산 킨텍스에서 했죠. 1,500석이었는데 8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잠실체육관 그거 엄청 크지 않아요? 잠실실내체육관 그거 몇만 명 들어갈 것 같은데 얘기했는데 최대 2만 명까지 들어간다네요. 그럼 도대체 이게 10배, 10배도 넘게 지금 생각한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1,500석에서 2만 석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렸다. 야, 근데 이게 날짜도 임박해요. 2월 8일이야. 얼마 남지도 않았어, 사실은. 오늘 30일이잖아요. 열흘, 9일 남았네, 9일. 9일 남으면 이제 2만 석이 차느냐, 안 차느냐. 이게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그 쫓겨난 다음에 이제 컴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책을 쓰고, 뭐,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쓰고 그 책을 갖고 북코선 타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진입이 된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또 발굴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토크 콘서트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한동훈 대표가 이 정치적인 얘기를 갖다가 언급하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 바라는 건 뭐냐면 이런 토크 콘서트 정말 2만 명이 모이는 이제 그런 이제 열풍이 막 불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그 열기가 신당 창당, 한동훈의 신당 창당 열기로 그게 방향을 좀 이렇게 탁 틀어갖고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김혜영이 종종 예, 예. 제가 읽었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제가 그 오늘 썸네일을 갖다가 이현정 의원이 제3의 길이 필요하다. 한동훈한테 우리한테는 제3의 길이 필요하고 그 길을 갖다가 가는 한동훈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갖다가 잠깐 좀 보여드리고 이게요 내용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현종 의원이 막 이렇게 열받아 갖고 열정적으로 좀 말을 갖다가 좀 빨리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막도 넣었는데 한번 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올린 지가 한두 시간 전에 올렸는데 벌써 859분이 클릭을 하셨네요. 댓글이 11개나 달렸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제 한동훈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될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제3의 길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 돼요. 지금 이 민주당 정권 갖고는. 그리고 이 국민의힘 정당은 완전히 70년대 60년대로 돌아가는 정당이에요. 네. 도저히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세력, 이게 바로 제3의 길이 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혁신당이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들은 함께 모이십시오. 내 삶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대안 세력이네, 수권 세력이네 라는 느낌을 들도록 이제 만들어야 돼요. 이건 뭐 당내에서 뭐 제명 처리하고 나발이고 하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제명 뭐 이거 지금 처리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바뀌어지나요? 한국판 예. 제3의 길이 이제 시작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 깃발을 예.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들을 자격이 있다. 이제 한동훈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될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제3의 길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이 영상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영상 그 1분 미만으로 만들었잖아요. 56초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분 미만. 근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그 보신 거 있잖아요. 그 보신 처음부터 끝까지는 사실 9분이에요. 9분. 9분짜리를 갖다가 9분짜리를 갖다가 그 핵심만 줄여갖고 56초짜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 영상을 보시려면 그 9분을 보시면 돼요. 9분에서 10분 동안 열변을 토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3분의 1은 잘라내고 그 이후부터 좀 보시라고. 여러분, 이거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제 방송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벤져스 어제 방송.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지금 이현정 위원의 얘기는 한동훈이 국힘에 계속 남아있어서 투쟁해야 된다. 이렇게 들리셨나요? 아니죠. 왜냐면 항상 비교를 해요. 이렇게. 이현정 위원이 뭐라고 그러느냐. 민주당 절대 안 되고, 우리의 그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우리 지금 현안 문제들, 뭐 인구 문제, 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뭐 AI 문제, 많이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앞에다 잘라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9분, 10분짜리를 갖다가 56초로 줄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관심 있는 분은 풀 영상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엄청난 현안들이 있는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민주당 갖고는 안 된다. 민주당은 대안이 안 된다. 대안정당이 아니다. 그럼 국힘은 대안정당이냐? 국힘도 대안정당이 아니다.
그럼 개혁신당도 이건 못한다. 안 된다. 걔네들은. 예? 이 당 세 개를 갖다가 콕콕 집었어요.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그리고 뭐예요? 단어를 뭘로 썼습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라는 단어를 썼고, 정치 세력. 정치 세력이라는 게 뭐죠? 집단이라는 거예요. 집단이 당이, 신당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정치 세력. 그 다음에 뭐래요? 수권 세력. 여러분, 수권 세력이라는 건 뭐죠? 대통령을 배출한 당을 갖다가 우리가 수권 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한동훈밖에 없다는 거지.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갖고 한동훈이 이걸 보여주면, 아, 정말 이걸 해결할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구나. 갖고 한동훈 당에 모여갖고,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갖고, 그러면 그 정당이 결국 어디가 되느냐? 수권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3의 길, 우리가 이 제3의 정치 용어로다가, 딴 데서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 용어로다가, 우리가 제3지대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3지대. 제가 1년 전에, 이 한동훈 당을 창당해야 된다. 이건 이제 선거 때 얘기입니다. 왜 한동훈 당을 창당해야 되느냐? 이 대선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대통령 후보. 예. 이쪽은 극우예요. 지금 국힘은 극우라고 그랬죠. 회색 극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향길 고성국 다 장악하고 뭐 장동해갖고 다 장악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 자통당 그다음에 신천지 통일교 뭐 쭉 이렇게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이게 모여 있는 완전 극우가 돼버렸고 그 반대쪽에는 극좌예요. 개딸.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 정청래를 지지하는 개딸.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좌파 종북 세력이 여기 같이 뭉쳐 있죠.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는 거야. 중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국민은 중간이 있는데 정당이 중간 정당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개혁신당이 중간 정, 물론 개혁신당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혁신당은 굉장히 그 모순적인 당인데 왜 개혁신당이 모순적이냐? 제가 얘기했죠. 이준석이 개혁신당을 창당할 때 당원 당규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선관위에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당원 당규를. 그 당원 당규를 갖다가 국힘 당원 당규를 갖다 쓴 게 아니라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해갖고 민주당이라는 단어를 그냥 개혁신당이라는 단어로 바꿔갖고 대충 고쳐서 그러니까 베이스를 갖다가 민주당 당원 당규를 삼아갖고 개혁신당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 좌파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좌파로 뚫고 들어갈 기력이 없어.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준석은 민주당하고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김건희 투표할 때, 윤석열 투표할 때 보면 다 민주당하고 같이 여러분 그 투표할 때 보면은 서로 악수하고 웃고 낄낄대고 그러면서 이준석이 투표했던 거 다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투표했던 게. 그런데 내가 들어가려고 했지만 정청래가 딱 맞고 있네. 너무 기라성 같은 사람이 많아. 내가 도저히 발을 못 주겠어. 그러니까 급선회해갖고 지금 누구하고 손을 잡아요? 장동하고 손을 잡지 않습니까? 장동, 그래갖고 지금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장동혁이 내려오면, 지방선거 해갖고 내려오면 이준석이 당대표. 여기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당원 당규는 민주당 거, 좌파. 그다음에 막 손잡은 거는 도저히 안 되겠네 하고 극우. 아니,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이게 아니야. 중도가 아니에요. 개혁신당을 갖다가 중도라고 하면 정말 큰 오산이십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 중도가 없어요. 중도당이 없어요. 자, 그럼 내가 왜 막대기를 왜 4개를 해놨느냐, 중간에다가. 자, 극우 옆에 이 막대기는 전통적인 보수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생각했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생각했던 이 전통적인 그 보수가 있죠. 그럼 그 옆에는 뭐냐? 이 보수 중에도 약간 우측으로 간 보수가 있어. 그러니까 중도 쪽으로 간 보수가 있다는 거지. 예. 이거는 정말 나오기만 하면 다 찍는 보수였고 이 주황색은 여기는 나오기만 다 찍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약간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 그럼 이 나머지 노란색하고 또 파란색은 이 좌파에 가까운 중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에 가까운 게 중도 좌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중도 쪽에서도 우파에 가까운 걸 중도 우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수도 이 전통적인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중도 쪽으로 간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도도 중도 좌파가 있고 중도 우파가 있고, 지금 여기가 다 없어요.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이 옆에 그 뭐야 극우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뭐 이렇게 국민의힘 쪽으로 약간 좀 붙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중도 좌파 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 붙어 있기도 하고, 지금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대선 전에 이거를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하고 당을 갖다가 중도 우파 정당을 갖다가 표명하면서 이 층을 다 흡수하면 대통령 된다. 이렇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돈 걱정하지 말고 뭐 사람 모이느냐, 사람 걱정하지 말고 돈이 모이느냐, 돈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그냥 구름대처럼 돈도 밀려오고 사람도 밀려오게 돼 있다. 뭐 1년 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그 어제 방송했다는 거요. 어벤져스에서 이현종이 얘기했던 이게 바로 제3의 길이다. 이 제3의 길을 갖다가 이 주도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한테 있느냐? 한동훈 대표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준석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장동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정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격이 이 중간층, 중도 우파 정당을 갖다가 이끌 리더는 한동훈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는 이거는 그냥 호사가들의 그냥 호사다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한동훈이 처분 신청할 거다, 백의종군 할 거다, 무슨 무소속 출마할 거다, 이거는 다 실현성이 없고, 돌아온다는 게 뭐 이렇게 돌아온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뭐 어디 뭐 대구로 나오느냐 뭐로 나오느냐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래서 국힘에 뭐 주호영이 이쪽 나오면 주호영 자리가 비기 때문에 보궐선거로 배치 달을 수 있다,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지를 갖다가 달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의원직을 갖다가 사직을 해야 그 자리가 벼갖고 보궐선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30일 전까지 사퇴를 안 해도 돼요. 그럼 만약에 이제 끝까지 해갖고 자기는 이제 일단 나간다 생각하고, 이거 뭐 대구시장 나간다 생각하고 30일까지 버텨. 끝까지 버텨. 그러면 그 자리는 그냥 공석이 되는 거예요. 거의 선거를 못 하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동혁하고 뭐 전향길, 뭐 고성국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을 못 잘라내 갖고 난리를 쳐갖고 겨우겨우, 내가 그랬잖아요. 어제 걔네들도 목숨을 걸었다고. 그냥 뭐 심심풀이로 한동훈을 잘라낸 게 아니라고. 아이고, 여러분 거 아직도 90분이 보고 계셨는데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14,000명으로 시작할 수 있다. 2월 달에는 구독자 14,000명.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전에 사퇴를 하겠냐고요. 예? 한동훈 쪽으라고? 그래서 대구, 아니 개항은 거기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거기는 한동훈 할아버지가 나와도 개항에 나가고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뭐 그냥 누가 민주당 이루고 그냥 나도 민주당 이루고 나가면 나도 뽑혀, 나도 배지 달 수 있어. 거기. 그런 데를 갖다가 가면 안 되고, 결국 한동훈이 갈 수 있는 데는 정해 있어요. 서울시장 아니면 뭐 대구, 부산시장 아니면 보궐선거 뭐 이런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 한동훈이 안 나갈 거다. 왜? 한동훈이 나가면 3파전이 되는 민주당 후보, 국힘 후보, 무소속 한동훈. 이렇게 한동훈하고 그 국힘 후보가 서로 경쟁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한동훈이 과연 용납을 할 거냐. 예. 한동훈의 성정상 그게 용납이 안 된다. 자, 두 번째 이유. 아니, 고립이었다고 지금 다들 배지 달기를 원하잖아요. 한동훈이. 그래갖고 뭐 보궐선거 나가고 주호영 가면은 뭐. 그러면 어쨌든 간에 TO가 생겨야 가는 거 아닙니까? 영남 지역에서.
아니, 광주에 튀어나오면 뭐야? 거기는 무슨 소용이 없잖아. 호남에 튀어나오는 건 소용없잖아. 이 영남 지역에 튀어나오는 걸 지금 이렇게 뭐 유재순이 뭐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30일 전까지 버텨요. 그리고 딱 30일, 그러니까 6월 3일이니까 5월 3일 날 딱 배지 던지고 그 다음에 출마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보궐선거를 못 하는 거야, 이번에. 그냥 공석으로 내고 1년 동안 공석. 그래갖고 내년에 또 선거할 때 또 모아갖고 보궐선거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소속 출마도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한동훈 성격상 뭐 본인이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저는 그냥 지금 옵션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거에 나온다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서울시장 나와갖고 서울시장 되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한동훈이 안 나오죠. 서울시장 안 나오죠. 아니 지금 뭐 오세훈도 있고 뭐 서울시장 제가 볼 때는 조국이 서울시장 나올 확률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합당 오늘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는데 민주당은 이게 뭐냐면 참 얘네들이 이걸 왜 지키는지 모르겠어. 국회 본의장에서 이게 또 지킨 거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조국 형식사 즉 입장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얘기한 거 있잖아요. 뭐 조국 뭐 합당을 하면 뭐 공동대표를 해요. 뭐 조국하고 정청래가 뭐 공동대표 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갖다 올리면서 이거 국무위원 중에 본의장에 있다는 건 국회의원이죠. 그러니까 국무위원이면서 국무위원은 장관 내지는 국무총리 김민석 같이 국회의원이면서 어떤 직을 맡는 그거는 한 7명인가 8명인가 된대요. 예. 그 중에 한 명이지. 근데 기자들은 알고 있겠지. 그래갖고 국무위원이 미략이라고 어, 타격, 소재, 미락 여부 밝혀야 된다. 당명 변경 불가하다. 나눠 먹기 불가하다. 그랬더니만 민주당 한 의원이 지금 자기가 이제 보내는 거예요. 예, 민주당 한 의원이 네, 일단 지선 전에는 급해야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밀고 가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문자를 써갖고 보낸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미락설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미락이라는 게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조국이 할 일 없이 뭐 정청래 뭐 좋은 일 시켜주겠다고 뭐 합당제에 나왔을 때 그래 합당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기한테도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그럼 조국의 이익이라는 건 뭘까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부산시장을 생각했지만 이제 이게 합당을 하면 민주당에 몰표가 오는 거잖아요. 단일 후보 아닙니까? 아니, 그전까지는 조국당하고 민주당하고 경합을 갖다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러니까 안전하게 부산시장 이렇게 갔지만 아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합당을 하면 민주당 표가 다 자기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장, 아니, 저 같으면 서울시장 나가겠습니다. 왜 부산시장을 나갑니까? 나가면 무조건 되는데? 예? 저는 조국이요, 서울시장 나가면 이 합당해서 합당을 전체하고 서울시장 나가면 조국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조국이 뭐 오세훈을 못 이기겠습니까? 뭐 다른 뭐 누가 있습니까? 나경원? 나경원 못 이길까요? 조국이? 예, 어림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서울시장 나가면 그래도 해볼 만한데 이게 또 한동훈 그 성격상 이게 거기에 나갈까요? 그러면 어떻게 조국,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한동훈이 그 구조를 갖다가 이게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냥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역할이 없다. 그렇게 보궐선거에도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고, 사표님, 저도 봤어요. 예, 어벤져스 어제 방송이라고 그랬습니다. 양희님, 한동훈이 이재명을 탁으래도 아무 말 안 했던 이유가 장배신을 믿고 그랬네. 맞습니다. 장배신 칼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칼을 장배신을 썼다. 예, 아삼님, 제3의 길 창당 얘기군요. 저는 그렇게 알아먹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그래. 여러분, 제가 이거 쇼츠 영상 올린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방송 끝난 다음에. 내용이 딱 창당 얘기야. 딱 얘기가 아니야. 딱 창당 얘기야.
그게 이현정 위원이 지금 강조한 얘기다. 국민의힘 이름 가져와서 창당, 그건 안 돼. 국민의힘 그러면 이제는 뭐야, 내란당, 극우당, 이게 딱 이미지가 바뀌어갖고, 그거는 안 돼요. 예, 그냥. 그건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름이 중요해요. 네, 아사님, 대표님 판단이 옳았네요. 예. 그래서, 이 미략, 당연히 미략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이거 갖고 또 떠드는 것도 굉장히 웃기는 얘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판세는 정청래가 쥐고 있다. 여기 보면 지금 김어준이 여기서 계속 지금 정청래를 카바를 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김민석이 서울시장내 안 나올 거니까 조사 대상에서 빼라. 내일은 빼달라.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놓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고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서는 욕을 먹을지 모르겠는데 했어야만 하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게 뭐예요?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을 얘기하면서 그런 거죠. 이 상황을 놓고 박원석이라고 왜 이렇게 젊은 친구들에 껴갖고 잘 나오는 분이 있죠. 이분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당내 누구와도 합당 제안을 상의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설계자가 김어준이 아니냐 이렇게 김어준이 배우다 정청래 혁신당 학관이 김어준 배우설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합당은 김어준 기획작품인 게 틀림없다. 이게 이재명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고 이 딴지일보는 이제 김어준 거죠. 이 김어준의 추종자들은 김어준이 설계자다. 그래서 어쩌라고? 너 아니 김어준이 설계자 치자 이거야. 이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배째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어준도 마찬가지로 지금 3월부터 이제 6월 3일이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전 2달 동안 3월부터 5월까지 약 10만 명 규모로 전국 순회 콘서트를 내고 마지막으로 광주 광역시에서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판세 돌아가는 게 한동훈이 잘린 게 이게 단순히 그우들이 잘랐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을 죽일 때 이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이 그날에는 친구가 됐더라. 평소에는 철천지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친구가 됐더라 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꼭 그 느낌이에요. 네. 한동훈은 지금 이 민주당 이재명 정청래 쪽에서도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인물이고 극우 쪽에서도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인물인데 그날에는 친구가 됐더라 해갖고 한동훈을 잘라내는데 협조를 다 했다. 예, 육칠년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많이 늦었네요. 잘 듣겠습니다. 제 방 듣겠습니다. 이리저리 봐도 신당밖에 없는데요. 친한 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어요. 어제 그 이현정 의원의 그 방송을 듣고 제가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현정 의원은 확실히 그 심중에 신당 창당, 한동훈 신당 창당을 두고 방송을 한 거거든요. 신지호 의원이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그 방송 좀 너무 재밌는 게 막 열변을 토하는데 제가 알아듣기로는 그러니까 국힘만 해서 항상 국힘만 해서 한동훈의 세력을 키우자 그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이현정 의원이 대답을 안 했어요. 아니, 못 알아듣네. 속으로 아마 그랬을 거야. 못 알아듣네. 하고, 반응을 안 했습니다. 영상에다 나와요. 네, 보시면 됩니다. 풀 영상에 보면은,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친한계 당권 잡기 전에는 국짐에서 공천받기 힘들 거고, 이런 식으로 가면 상대방이 미친 개떼들이니 계속 사람과 개싸움반, 아니면 야영조처럼 변질. 야, 야영제 얘기는 정말 언론에서 많이 하대요. 예? 그럴 줄 몰랐다. 야영자도 완전히 태도를 바꿨다. 변절제다. 언론에서까지 그렇게 문매를 때릴 정도면 야영자가 그동안 얼만큼 왔다 갔다 했는지 아시겠죠? 예, 중도 개혁 보수가 더 이상 짜증나고 피곤하지 않게 좋은 집에 모여서 으쌰으쌰 할 수 있게 신당창당. 예, 저도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점점 우리가 1년 넘게 막 한통령에서 떠들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이현정 의원이 음, 이 한통령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맞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당 창당이 맞다. 이렇게 지지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이현정 제2, 제3의 이현정 의원이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막 우리가 떠들면은 이게 한동훈도 이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막 떠드셔야 됩니다. 그 뭐요?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된다. 네, 떠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와,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네. 제가 요즘 그 한동훈이 그 제명당한 그 충격들. 그런데 그 얘기 하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원정 의원이, 아니, 제명 그걸 갖다가 뭐, 다시 처리해달라, 이렇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도대체. 그 쇼청상에 제가, 그 장면을 넣었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제명을 갖다가 처리한다고 그래갖고 국회의원이 바뀝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여서 이제 내일 모일 거잖아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그 여의도에서 모이시더라도 그냥 신당 창당 구호를 외치죠. 그게 훨씬 한동훈한테 효과적이고 한동훈을 돕는 길이다. 제명을 철회하라? 이미 다 끝났는데 무슨 철회를 해. 설사 철회를 했다고 치자 이거야. 이현종 의원 얘기야. 철회했다고 치자 이거야. 그렇다고 국힘이 바뀌나? 그국 그대로인데? 그렇습니다. 음. 정말 이현정 의원이 맞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용 방송과 이렇더라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월 19일에서 1월 26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지선영님, MJ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체크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지선영님이 1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영희님, 다음 총선을 대비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행동에 나서야겠네요. 저는요, 신당 창당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당명을 갖다가 저기 지방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달됐는데 1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국힘이 폭망하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뭐 제일 먼저는 한동훈을 잘라버려갖고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중도층 27%가 완전히 국힘을 포기할 거다. 국힘 안 찍는다. 예,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 방송했듯이 오세훈이 열받아갖고 장동영도 내려와. 서울시장인데 날라간대. 예?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예, 지지율. 그러니까 폭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무당층이 결국 다 한동훈 표인데 한동훈을 잘라냈잖아요. 그럼 무당층은 절대 국힘 찍지 않. 이 22%는 뭡니까? 이 구구들이죠. 그러니까 구구들만 찍는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됐건 뭐 거기 조국이 나오건 뭐 누가 나오건 간에 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완전 폭망이다. 국힘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잘라낸 그 효과. 그다음에 당명을 또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당명을 갖다가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골에 계시는 또 그분은 또 국힘 찍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이 당명을 외우는데 1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설이 17일인가요? 2월 17일인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설 전에 당명을 바꾼다는데 그럼 뭐 3월, 4월, 5월 3개월 반이야. 3개월 반이면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 제가 그랬잖아요. 신성일은 되고 신영규는 됐는데 신성일이 떨어졌다. 국회의원 선거에. 네. 신영규는 본명이었고 신성일은 예명이었는데 진짜 이름을 몰라갖고 못 찍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장동혁은 양쪽을 갖다가 균형 맞춰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장동혁이 이 극우들 전향길이나 고성국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장동혁은 뭐냐면 이재명과 정청래를 지키기, 김어준을 지키기 위한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한 번이면 우연인데 벌써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장동혁은 어쨌든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감옥 갈 일은 없다. 1등 공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도 똑같습니다. 이번도 정청래가 큰 소리 빵빵 치는 건 뭐겠어요? 자신 있게 합당하자. 갖고 완전히 뭐 모든 시장을 갖다가 민주당으로 채우겠다. 모든 도지사를 민주당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장동영 걸 믿고 그러는 거. 장동영 완전 깽판을 쳐버리잖아. 예? 뭐 당명 바꾸겠다, 뭐 바꾸겠다. 잠깐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하잖아 지금. 응? 아니 선거에 이기려면 되는 것만 골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것만 골라서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청래가 보기에 귀엽고 이재명이 보기에는 정말 귀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장동혁이라는 인물은 갖다가 이 구구들 그다음에 이 이재명과 정청래 이 민주당 세력들의 동조자 그러니까 뭐 구구에서도 보호받고 민주당에서도 보호받는 장동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쪽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민주당 너무 이상하다.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매번 한동훈 표현에 의하면 매번 민주당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장동혁이 깽판 부려갖고 살려내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아, 예. 쌈님 제명되고 집회하는 거 어찌 생각하세요? 석장님 장동혁 밀약 민양불락지 광주재판 사건 사법처리 주거지 받관했나 보네요. 이것도 밀약이지 일종의. 예. 우리가 뭐 밀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묻어나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거죠. 이게 제명되고 집회하는 거는 결국은 그 반대 집회잖아요. 제명 철회하고 그다음에 한동훈을 다시 복직시켜라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잖아요. 이미 제명이 결정됐는데 집회를 내일 한다. 그럼 뭐야? 한동훈을 다시 컴백시켜라. 취소해라.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임파서블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에너지를 갖다가 쓰실 거면 그냥 이참에 한동훈 신당 창당하자 이 구호로 바꿔갖고 집회를 하시는 게 더 한동훈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한동훈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한동훈 속 명분이 있어야 신당 창당할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제가 고민하다가요 신당 창당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한동훈의 그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변에서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신당 창당을 해야 된다라고 막 떠들어대면 한동훈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밀려갖고 그냥 여러분의 뜻이 그럼 제가 국민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신당 창당하지 않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구호를 바꿔주시기를 바란다. 김영희님, 집회구호 바꿔야겠네요. 대한민국을 살릴 보수로. 네, 맞습니다. 제3의 길. 이현정 의원이 힌트를 줬잖아. 제3의 길. 한동훈이 제3의 길을 이끌어주세요. 제3지대 한동훈표 중도 보수 정당을 세워주세요. 제가 오늘 대문짝만하게 어벤져스 이현정 한통령 지지선언 제3의 길이 필요하다. 근데 그 길을 주도할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한동훈 신당의 서막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와, 아직도 92분이 모으고 계시는데 1시간이 지났어. 점점 늘어나.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4,000명 구독자를 가기 위해서 2월달이면 다음 주에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다음 주에는 14,000명 구독자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육시원 생한동님, 저것들이 당명을 버리면 신당 명칭을 국민의힘으로 하면 돼. 그리고서 당명 바뀐 윤 어게인당을 잡통당으로 별칭하면 되겠네요.
근데 뭐 걔네들은 지금 뭐 이상한 이름 막 진다고 그러잖아. 뭐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 막 이런 식으로 진다고 그러잖아. 정말 그러니까 장동혁이 정말 이렇게 선거 말아먹는 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어. 참 신기해. 선거를 이기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거를 말아먹는 쪽으로 지금 계속 열심히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쪽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재명한테 기원받기 위해서 정청래한테 기원받기 위해서. 네, 아사님, 어떤 유튜버님이 좌우 힘을 합쳐서 내각제 하려 한다네요. 내각제를 갖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각제라는 거는 언제 하는 거냐? 이게 그 특별한 1등이 없을 때 내각제를 하자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각제는 이게 자리가 많아요. 자리가 많아갖고 이렇게 막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이 그런 시간입니까? 근데 하나지만 계파가 막 있어갖고 계파끼리 막 이렇게 나눠 먹어갖고 어떤 이 뭐야 지분을 갖는 거죠. 어떤 사람 뭐 20%, 30% 이런 식으로 지분을 갖고 이렇게 나눠 먹. 그러니까 이게 이 내각제가 이게 가능한데 지금은 아니 이재명이나 정청래가 내각제 할 이유가 없죠. 왜? 아니 자기네들이 지금 뭐 입법부 다 장악하고 있죠. 행정부 장악하고 있죠. 사법부도 지금 법 바꿔갖고 지금 장악하고 있죠. 아니 자기네들 세상인데 왜 구구들을 껴줍니까? 아니 왜 고성국 전환기를 왜 껴줍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나눠 먹기도 지금 자리가 모자른데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를 해야죠. 강력한 힘을 가진. 내각제라는 건 이제 애매할 때, 자기네도 힘이 없고 뭔가 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내각제 하자. 근데 대한민국에서는요, 내각제 하면 더 망합니다. 대통령제가 차라리 나요, 대한민국. 아직 이 대한민국은 이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좀 안 돼 있어갖고,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짧잖아요.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해방 이후에 그 짧은 그 역사 아닙니까? 100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뭐 영국이 한 2, 300년, 미국도 한 200년, 그 민주주의 역사를 갖다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갖다가 너무 쉽게 얻었어요.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떤 뭐 유엔군 이렇게 해갖고 뭐 미국의 힘 뭐 이렇게 해갖고 저가 어떻게 2차 대전은 어부지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이 져갖고 이렇게 얻은 거잖아요. 왜 영국하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래도 탄탄하냐?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세요. 원래 미국은요, 1950년대만 해도 백인 자석하고 흑인 자석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유색 인종에 대한 그 차별이 있었어요. 물론 투표권 없었죠. 네.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에는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여성의 투표권이 없다가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해주고 또 흑인, 백인 뭐 아주 좌석도 놔두고 완전 그 남부의 그 뭐 모카 뿌리던 그 분위기에서 흑인한테도 투표권이 주어지고 마티큰 루터가 그렇게 투쟁하다가 죽고 어떤 핏값을 치른 게 많거든요. 예. 그 민주주의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은요 그 핏값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멍한 상태에서 그냥 이겼기 때문에 미국에 와갖고 그냥 정부 세우고 미국식으로다가 뭐 민주주의 대통령제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또 6.25 전쟁 나니까 또 유엔 16개국 참전해갖고 또 다 부서진 데에서 또 미국의 지원으로다가 또 민주주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아직 좀 덜 돼 있다. 그래서 내각제 하면 저는 굉장한 혼란이 올 것. 차라리 그냥 대통령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통령제가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사님, 네, 석자님, 장천지 그 사업 처리를 스스로 민주당에 알아서 행동해 주는 듯 자기도 예, 이 말은 참 많이들 하시죠. 장동혁의 그 비리, 범죄, 예, 그거를 갖다가 덮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 뭐 이 말은 뭐 너무너무 많이들 지금 SNS도 하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했고, 좋아요가 벌써 245개야. 아유,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또 많이 눌러주셨네요. 예, 구독도 같이 한번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이 금요일 아닙니까? 네,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 잘 노시고, 불타는 금요일에는 집에 있지 마시고, 어디 놀러 가시고, 예, 좋은 데 가서 식사도 하시고, 토요일은 원래 내일은 이제 토요일 방송이었고요. 일요일 날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렇더라라는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렇더라. 왜 이렇더라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래서 이렇더라예요. 자, 거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실물계를 갖다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딱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합니다. 일요일 저녁 8시. 예, 이렇더라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정TV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예, 육칠은 상한동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이렇게 구독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동훈님. 정두전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토리님, 응원해 주세요. 저희는 채널 자체가 한통령입니다.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채널입니다. 응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예, 기도 세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아십니까? 그냥 환경을 잘 만들어 갖고 22대 대통령은 어쨌든 한동훈 대통령을 만들 거다. 이렇게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 세게 하고 있습니다.